무게가 가벼워 매년 홍수 때마다 빗물에 유실되는 발목지뢰. 때문에 지뢰 매설지대가 아닌 곳에서도 인명피해를 입히는 골칫덩이다. 살상 반경은 5m, 위험 반경은 25에서 100m. 9kg의 압력에서도 터지게 되어 있다. 밟으면 발 뒤꿈치를 부상시켜 발목을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시각적 공포심을 자극, 적을 무능화하기 위한 무기다. 지뢰가 터지자마자 실험용 전투화가 높이 솟구쳤다 곤두박질 친다. 16kg 무게로 설계한 실험용 전투화가 산산조각났다. 너희들이 이제 말로만 얘기를 들었을 거야. 뒷굽 발 밟는 데지. 이쪽 보면 뒤에가 다 나갈 정도야. 그런데 앞에 보면은 앞에는 멀쩡해. 그 밑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간다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눈앞에서 확인한 발목 지뢰의 위력. 뭐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안전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예. 6.25 전쟁 시 격전지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긴장이 팽팽한 민통선 지역. 전후 불발탄에서부터 지뢰까지 폭발물 처리반의 손길이 필요한 지대다. 지뢰 제거 작전이 시작된 민통선 이남 백령리. 군사 붕괴선 인접 지역으로 대인 지뢰가 발견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7,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지뢰 제거 작전 지역. 보헬멧 이상호 방탄 조끼 및 공업복 이상호 양심보호대 이상호 팔꿈치 보호대 이상호 무릎보호대 이상호 지뢰 속신 덧신 이상호 무게 17kg의 폭풍형 보호의에서부터 각종 안전장치는 작전지 필수사. 지금 이게 방탄판입니다. 급소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낭심보호대를 함께 착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뢰 폭발의 위험 때문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지뢰 덧신이고 이제 겉에를 이제 벗으면은 겉에 이제 지뢰 속신 이렇게 두 개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해서 무게는 4.6kg가 되고 지뢰를 만약에 밟았을 시에도 이 지뢰 속신 덧신을 신음으로써 가벼운 골절상 이외에는 기타 부상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기 위해서 착용하고 있습니다. 작전에 투입되는 장병은 총 83명. 탐지조, 공합조, 지원조로 나뉘어져 2인 3조로 배치된다. 작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앞장서는 지원조. 지원조의 임무는 탐지조와 공합조가 원활히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작업에 방해될 만한 수목을 제거하고 안전이 확인되면 발판을 이동하는 선작업이다. 작전에 투입되기 전 탐지기부터 조립하는 탐지조. 현장에서 직접 조립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일 작전 시작하기 전에 조립을 해서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탐지기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가 방해물을 제거하고 나면 탐지조가 투입된다. 탐지조의 역할은 본격적인 지뢰 찾기다. PRS-17K라는 지뢰 탐지기를 이용을 해서 지표면에 있는 금속 물체를 발견하게 되면은 지뢰 탐지기에서 지시기 및 헤드폰을 이용해서 소리 및 방향 지시기의 바늘이 움직이는 걸로 인해서 금속 물체를 탐지를 하게 됩니다. 작전에 투입되기 전 3개월의 훈련을 거치는 탐지조. 소리만으로 금속 물체와 지뢰를 식별해낸다. 금속 물체가 탐지되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낸다. 탐지기가 반응한 자리는 식별을 하기 위한 표시를 남긴다.
이때 쓰이는 것이 물에 잘 녹지 않는 마그네시아. 이로써 탐지조의 역할이 마무리된다. 공합조가 힘겹게 들고 오는 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만든 일명 방호벽. 그 보호의를 입었지만 그 파편이 튀었을 때 완전하게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방호 호에 의해서 1차적으로 보호를 받고 2차적으로 지금 보호의를 입어서 완전한 보호가 되겠습니다. 방호벽을 내려놓은 것은 바로 탐지조가 표시한 자리. 공합조가 투입되면 방호벽 사이로 공합기를 밀어넣는다. 강한 공기압력을 이용해서 15에서 20cm가량 표토를 날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공합이 끝나면 지원조가 다시 발판을 1m 전진 배치한다. 발판은 바로 생명선. 작전 시 그 누구도 발판을 앞설 수 없다. 순간 집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작전은 끊임없이 교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시작된 공합 작업. 뭔가 발견됐다. M7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M7이 저렇게 밑에 발판이 안 넓습니다. M7 아닌 것 같은데 저 위에 보면은 M7 같고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발견된 지뢰를 향해 정밀 공합을 실시하는 공합조. 일단 지뢰하고 많이 흡사하긴 한데 일단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방어벽 뒤로 철수시키고 뒤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있을 수 있도록 해라. 지뢰가 발견되면 장병들을 대피시킨다. 현장엔 지휘하는 소대장 홀로 남는다. 혹시 모를 사고 때문이다. 지뢰 맞습니다. M7A2입니다. M7A2가 아니고 M2A2입니다. 압력불은 지금 부식돼서 높이 243mm 대인 지뢰. 터지는 방법이 여기 압력불 휴즈가 있습니다. 휴즈가 있어서 그 압력을 가했을 때 지뢰가 터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휴즈가 지금 부식돼서 지금 분실됐기 때문에 일단 충격만 가하지 않는다면 터지지 않습니다. 발견된 지뢰가 이동용 보관함으로 조심스레 옮겨진다. 안전한 지뢰 보관함이 있는 데까지 지뢰를 운반하는 것이 현장 지휘관의 임무다. 폭발물 처리반이 수거할 때까진 지뢰가 터져도 파편이 나오지 않는 특수 재질 보관함이 지뢰의 임시 거처가 된다. 이 보관함은 안에 내부에는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외부에는 마대로 이렇게 보강되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그 언덕을 깎아가지고 전면에 파편이 튀어도 안전하겠습니다. 지뢰가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다시 공합이 실시된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CCTV로 작전 지역을 파악하던 고영민 중대장. 현재 그 지뢰 발견된 위치에서 약간 위쪽에서 한 개 더 발견됐습니다. 하나 더 발견했다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고영민 중대장. 지뢰 제거 작전 중 지뢰나 포탄이 발견되면 작전은 즉시 중단된다. 지휘관에게 먼저 보고하는 것이 철칙이다. 여기 통 보이지 않습니까? 동그란 통? 이게 좀 그대로 길게.
판 안 달려 있네 이거는. 판 안 달려 있습니다. 저 빠진 거. 처음 봅니다, 저. 지뢰가 아니라면 EOD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3피 정도 왔어요. 안에 동물이었고. 3피 말씀입니까? 지원조 방어벽 뒤로 빼라. 예, 알겠습니다. 출동 신고를 받은 폭발물 처리반 EOD. 지뢰 제거 작전 지역엔 지뢰 외에도 각종 폭발물이 매설된 경우가 많아 EOD와의 공조가 긴밀하다. 포탄 발견 현장에 도착한 EOD. 먼저 박종호 반장이 다가선다. 크기로 포탄의 종류부터 파악하려는 것이다. 61mm 고폭탄 적성탄약 같은데 지금 양호한 상태의 60mm 61mm 고폭탄이 방치된 상태에서 유기된 탄약 같습니다. 61mm 고성능 포탄. 작전 지역인데다 민가와 가까워 현지 폭발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포탄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우선 충격을 완화시킬 방법을 찾는다. 이거는 지금 앞에 신관 부위가 지금 이제 장전은 안 된 상태지만 충격을 가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석고붕대를 이용해가지고 충격을 완화시켜서 이동 간에도 터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작년 한 해 이 근처 작전지에서만 1,300여 탄의 지뢰가 제거됐다. 매일 오후 이루어지는 EOD의 지뢰 수거.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60mm 고폭탄들이고 저 뒤에 있는 게 M2A1 지뢰입니다. 보관함 가득 지뢰와 고폭탄이 놓여져 있는데 흙먼지에 쌓여 신관조차 보이지 않지만 탄약으로 속이 꽉 찬 탄들이다. M2A1 지뢰는 맞는데 요 보시게 되면 요 안에가 원래 60mm 탄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좀 끼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껴가지고 더 이상 다 들어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6.25 한국전쟁에서부터 1960년대 김친조 사건까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매설이 확인된 지뢰만 100만여 개. 지뢰 제거 작전을 시작한 이래 군이 제거한 지뢰가 6만 5천여 발에 이른다. 이 지뢰가 터졌을 때 살상 반경은 9m입니다. 그러니까 살상 반경이라는 것은 그 반경 내에 있는 사람들은 심한 부상이나 죽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반경을 말하는데 그게 9m입니다. 이 지뢰 같은 경우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확인 지뢰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던 주민들.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이들이 있어 지뢰지대의 희망이 떠오른다. 포탄을 가득 싣고 달리는 것.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가 가장 긴장된다는 이중사. 탄에 대해서 모르고 갈 때 특히 그곳에는 폭발물이 어떤 폭발물인지 모르고 그곳에 갈 때 그리고 이제 거기 도착해서 처음에 그 폭발물에 접근할 때 그때가 제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동 준비로 분주한 폭발물 처리반.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외출이 있는 날. 오늘은 연천 처리장에 불량탄 및 유기탄, 불발탄 기폭 처리 작업이 있습니다. 탄약고 가득한 수거 폭발물, 불발탄, 유기탄, 지뢰까지 오늘 처리할 분량만 60여 탄이다.
이거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발굴했던 유기탄이라든지 대민 처리 나갔을 때 저희들이 처리한 탄이 되겠습니다. 포탄을 운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한 발씩 수평으로 들고. 육군이 쓰는 탄약만도 수백 가지지만 그 특성을 전부 파악해야 한다. 포탄마다 고유한 폭파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폭발 탄 종류만 14가지. 폭속이 세서 민가에 피해를 주거나 함께 폭파시켰을 때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포탄은 단독 폭발을 시키기도 한다. 철제로 제작한 보관함도 가득 찬다. 예, 항상 이제 유기불발탄 나오면 애들 안전하게 이제 가장 수거하기 위해서 모래 유등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까지 담았어. 마지막입니다. 지뢰? 예, 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생산된 M6 대전차 지뢰도 포함됐다. 폭발물 처리장으로 들어서는 EOD 차량. 등산객이 부쩍 많아져 경고방송 시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잠시 후 폭파가 있을 예정이오니 하산하시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의 분화구 같은 12m 지름의 폭파구가 폭파 장소로 꼽혔다. 폭약을 묻기 위해 더 깊게 구덩이를 파들어간다. 조심스레 포탄을 운반하는 폭발물 처리반 EOD. 폭약은 다 들어있는 거. 그렇죠. 연습탄이 아니고 고폭탄입니다. 그러니까 고폭성 폭약이 안에 다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폭파하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한 수거 포탄들. 우선 가장 가벼운 포탄부터 차례대로 맨 밑바닥에 깔아놓는다. 훈련탄 위에 155mm 고폭탄, 마지막으로 대전차 지뢰를 설치하고 맨 위에 폭약을 올린다. 폭약을 밑에다 넣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죠. 제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이제 전차가 밟았을 경우에 이게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쪽을 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뒤집어 가지고서 저희가 하는 이유가 폭파 속도를 아래쪽으로 압력을 갖다 아래쪽으로 주기 위해 가지고 위쪽으로 비산하는 거는 저희가 주폭 그러니까 기폭제를 사용하는 폭약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서 아래쪽으로 폭파 힘이 가해져야지 밑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위에 붕 떠버립니다. 터지지 않고. 때문에 마지막에 올린 대전차 지뢰는 윗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살펴보면 가벼운 포탄부터 아래에 쌓는다. 가장 위력이 센 대전차 지뢰를 맨 위에 올리는데 전차가 지나가면 지뢰가 터지는 원리를 폭파에 이용하기 위해서다. 대전차 지뢰를 거꾸로 올리고 그 위에 폭약을 설치하면 폭파 시 아래로 꺼지며 폭파하게 된다. 폭파를 위해 플라스틱 폭약 C4가 장전됐다. C4 폭약량만 171파운드. 폭발물 처리 시 파편 비상거리가 1.1km, 폭풍 효과는 698m로 계산됐다. 한 번에 모두 터뜨려야 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폭발이 필요하다.
때문에 같은 폭약끼리 보폭선을 묶어주면 폭발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한다. 오늘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을 처리가는 오이섭 중사. 일행을 대피시키고 나서 홀로 폭파구와 가장 가까운 안전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위쪽에 특별한 상황 없지? 선생님 현재 다 올라왔고 위치 확인 다 됐습니다. 안전상자소에서 최종적으로 안전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폭파 전 가장 초조한 순간이다. 관장님이 무전기로 카운트를 10부터 세주십시오. 제가 맞춰가지고 속보하겠습니다. 폭파 후 30분 대기. 혹시 모를 불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있을 때도 만약에 이제 문이 개방돼 있을 경우에는 모자를 쓰고 있으면 얼굴 자체가 가발이 벗겨질 정도까지 이렇게 폭풍 효과가 큽니다. 30분이 지나자마자 서둘러 대피소를 떠난 오이섭 중사. 폭파구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잘 됐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대로 위에서 이제 누르면서 이제 안에 폭파구까지 형성되면서 주변을 봤을 때는 지금 완벽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엄청 큰데 폭파는 성공적이다. 오늘 불이 안 나 다행인데. 산 쪽으로 봤을 때 이제 풀 다 나고 했으니까. 작년 안에 현 처리반의 출동 일수는 342회. 폭발물 처리 건수만 458회를 기록하고 있다. 부대 인근에 위치한 추모공원을 찾은 폭발물 처리반. (30년) 전 불량 탄약을 이관 중 탄약이 떨어지면서 탄약고 445발이 연쇄 폭발하는 대형 폭발 사고가 있었다. 그때 10명의 EOD 전우가 사망했다. 이 강명학 중사가 그때 하사였을 거예요. 네, 선임하사라고 네, 선임하사였는데 그때 반장이 그 폭발물 신고를 받고 다른데 출동을 하고 이 처리관이 그 어떤 반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뭐 처리탄 이관을 할 때라든지 처리를 다룰 때 항상 이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을 시작한 전우들이 크고 작은 폭발물 사고로 대부분 운명을 달리했다는 박종호 반장. 현장을 목격하고 지금 다시 와서 이렇게 숨지기를 보니까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때 당시에 생각하면 참 앞으로 폭발물을 작업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